라인은요, 처음에 시작 자체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2011년 3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다 무서워서 책상 밑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책상 밑에서 뭐 전화를 쓸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그 스마트폰 앱, 메신저 앱을 이용해서 문자를 교환했다고 해요. 그걸 보고선 경영진들이 이런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교환할 수 있는 앱을 만들면 일본에서도 큰 인기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불과 3개월 만에, 지진 이후 3개월 만에 개발을 한 것이 라인입니다. 지금은 사용자가 한 1억 5천만에서 1억 6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2013년 6월 기준으로. 그리고 올 연말까지 약 3억 명 정도 사용자를 보고 있다는데요. 한국 이용자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뭐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 거의 대부분이 일본과 또 동남아 지역 사용자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스마트폰 메신저 앱이라는 것을 우선 봐야 되겠는데요.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인기를 끌면서 이동통신사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을 쓰는 대신에 문자 메시지를 쓰지 않으니까 이동통신사들이 매출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도 그렇고 뭐 대만, 태국, 이렇게 인도네시아, 라인이 크게 인기가 있는 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회사들과 통신사들이 오히려 라인을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아직 스마트폰 사용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라인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우리가 또 많은 가입자를 확보를 하고 핸드폰을 팔아보자,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그런 나라들에서는 길가를 가면 광고판에,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으면 SK텔레콤 광고판에 뭐 라인을 가지고 홍보를 하거나 이런 광고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TV 광고에서도 라인을 가지고 자사 제품 홍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다 라인하고 이제 협력 관계를 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현지 통신사들, 현지 파트너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것이 또 라인이 해외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라인도 그렇고 뭐 카톡도 그렇고 이런 류의 메신저 앱들은 다 무료입니다. 그 자체로는 돈을 벌지 못하고요. 대신에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이 위에 다른 서비스를 얹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을 갖는 구조입니다. 라인과 같은 경우에는 약 절반 정도가 게임에서 나오는 수입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귀여운 그림 같은 거를 보내잖아요. 이거를 또 뭐 스티커라고 하기도 하고 스탬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팔아서 나오는 매출이 또 30%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사용자가 약 1억 5천만인데 이것이 뭐 3억 명, 또 뭐 내년 이후에 5억 명 이렇게 가게 되면 이미 투자한 시스템을 가지고 매출은 무한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라인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2011년 6월에 이제 라인이 처음 출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이버톡이라는 비슷한 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죽였습니다. NHN이 한국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본사에서 만든 앱을 죽이고 대신 일본 지사에서 만든 앱을 밀어주기로 한 겁니다. 마케팅 비용을 거기로 다 몰아준 거죠.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라인이 훨씬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밀어준 겁니다. 이것은 정말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보고요. 글로벌 기업이라는 건 꼭 우리가 만든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판다고 해서 글로벌 기업이 아닙니다. A 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B 나라에 갖다 팔 수도 있고, B 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좋으면 D 나라에 갖다 팔 수도 있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